네, 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5년 로또 청약단지 해가지고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2025년에 아파트 청약 받으시는 분들,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진짜 이게 로또인지 한번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한 11개 단지 정도를 이렇게 엄선해서 좋은 단지들을 좀 내놓으셨어요. 예상 평당 분양가가 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약 시기인데, 단지가 상당히 지역이 좀 다양합니다. 강남 3구가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가장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지금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방배동, 원페릴라, 그 다음에 지금 반포동이 있어요. 반포된 트리니원. 반포 1단지 3주구죠. 3주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DH 클래스, 이게 반포 1단지 1, 2, 4주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수가 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잠원동에 있는 게 있고, 방배동 리엘이 있고요. 한강로 3가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부지가 드디어 아파트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이고, 이제 나머지 뭐 영등포, 흑석동, 대주동, 고척동 이런 단지들이 이제 주로 있어요. 여기 이제 분양가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레미안 원 페를라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내방역이죠? 내방역 쪽에 가서 지금 재개발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재개발 쪽에 지금 그 분양을 해서 1097세대, 한 1100세대 가까이 되는 것 중에 한 반 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82세대가 일반 분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지금 평당 분양가 6,800만 원. 6,800만 원이면 이 지역의 근처에 보면 방배 아르떼라고 있습니다. 이수역 앞에. 거기도 이제 그 옛날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한 10년 차 정도 됐죠. 거기가 한 7천만 원 정도에서 뭐 7,500만 원 정도 해요. 현재 시세가. 물론 이건 뭐 10년 차 아파트니까 그렇긴 한데, 방배동 쪽에 원페릴라가 6,800만 원이면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발코니 확장 비용들, 옵션 비용들 감안하면 얼추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지 싶어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냐? 물론 방배 아르떼보다는 가격이 뭐 새 아파트니까 오를 수 있죠. 선호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입지로 보면 뭐 방배 아르떼가 4호선하고 7호선 이수역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 그쪽이 좀 편해요. 입지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단지 규모나 이런 면에서 또 새 아파트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뭐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분양가가 뭐 투자 가치가 있느냐? 그럼 이게 얼마까지 갈 거냐? 얼마나 걸릴 거냐도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제 판단으로 보면 그냥 뭐 보통의 단지다라고 보입니다. 자, 잠실 리엘. 이 지금 11개 단지 정도 되죠? 11개 단지 중에 저는 가장 매력 있는 단지로 봤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방배동도 평당 7천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5,500만 원입니다. 5,500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재건축 시작해서 그 감정평가 받는 시점이죠.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중간에 공사도 중단도 되고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요. 문화재도 지금 발굴한다고 또 중단됐다가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주변에 지금 시세를 보면 방배동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한 7,500 정도 평당 기준으로. 그러면 평당 2,000이에요. 2,000인데 시세를 보면 여기가 뭐 옵션 비용,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 넣는다고 해도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시세 대비 여기는 벌써 한 30% 정도 차익을 보실 수 있는, 사자마자 분양에서 그 청약만 당첨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매력이 있는 단지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잠실 리엘 같은 경우는 되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요 고척동, 대조동, 영등포동 이 단지들은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고척동의 평당 3,500만 원 정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500이면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사는 원가는 한 3,800 정도 되지 않겠나? 많으면 4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되는 이제 새 아파트를 내가 이제 청약을 받아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세 차익 거두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보다는 평당 지금 구로구의 고척동의 평당 4천만 원대에서 30평형대가 13억대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나는 얼마에 그걸 팔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럼 뭐 15억 정도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이나 세금 내고 이런 거 감안하면 그렇게 큰 매력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은평구 대조동 여기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공사 최근에 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단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대조동이 평당 4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 지금 창릉 신도시가 있어서 여기 지금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그 조합원들한테는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청 댓글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재건축 조합원들이야 뭐 시작을 하신 거니까 끝을 봐야죠. 왜냐면 중간에 지금 중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신규로 분양을 들어가는 483세대는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렇게 크게 없다. 오히려 이 옆에 있는 창릉 신도시를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으면 뭐 13억 정도의 분양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은평 뉴타운이 지금 15억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물론 교통도 좋고 입지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부분 그다음에 주변의 시세에 대비하면 시세 차익 거두기는 쉽지 않은 단지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영등포동 센트럴 푸르지오 위브입니다. 시장역 주변의 그 재개발 지역이에요. 이제 여기가 조금 아쉬운 거는 세대수가 뭐 500세대가 넘긴 하지만 659세대. 일반 분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216세대예요. 세대수에 비해서는 많은데 이 단지는 사실 저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평당 지금 4,500만 원. 주변 시세 대비하면 싸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여의도하고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여의도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그 지역인데 문제는 이제 학군이나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시장역이다 보니까 자녀들 키우시는 환경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불구하고 지금 입지적으로 보면 여의도하고 워낙 가깝고 교통도 아주 좋습니다. 이 생활 인프라나 이런 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 아파트 시세 평당 15억을 주고 사서 여러분들이 20억 주고 팔고 나오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서반포 서빗 이 이름 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죠. 서반포라는 이 표현 때문에 동작구 흑석동인데 굳이 저 서반포라는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여러 지금 언론에서도 좀 그 이슈가 됐던 그런 어찌됐건 홍보 효과는 있었어요. 1500 그 세대 중에 한 422세대 정도 분양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평당 4,500에 15억 정도. 제가 보기는 4,500에 이런저런 거 감안하면 한 16억 정도 원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흑석동이 20억이 가겠느냐? 갈 수 있죠. 예, 갈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흑석동에 있는 그 단지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단지는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제가 보기는 여기는 시세 차익을 조금 거두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8, 19억까지는 갈 수 있어서 내 그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2, 3년 내에 그 실거주 하시고 또 실거주를 안 하시더라도 3년 정도 보유하신 이후에 그 세입자가 한번 교체되는 그 시기쯤에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18억 정도에서 20억 사이에 매각도 가능한 단지인 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 단지보다는 그래도 조금 투자 매력도가 좀 높은 단지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이제 용산으로 넘어옵니다. 용산에 지금 한강로 3가입니다. 한강로 3가 신용산역에서 하이브 사옥 뒤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한강변으로 보여서 한강뷰도 잘 나옵니다. 이 999세대 이유가 있어요. 1000세대 넘어가면 안전규정이나 이게 많기 때문에 일부러 999세대를 맞추는 겁니다. 나머지 추가된 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는 일반 분양 아주 많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849세대, 850세대 가까이 분양합니다. 여기 매력 있죠. 예, 지금 5,500에 분양하는데 이런저런 옵션이나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더라도 6천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변에
뭐 한강맨션도 있고 뭐 이천동도 있고 용산도 있고 한데 그 주변에 지금 시세가 7,500 정도 합니다. 평당 단가로 가면 여기도 보면 사시자마자 25% 가까이 그 사는 시점부터 시세 차익을 거두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여기는 한 가지 매력이 더 있어요. 이 지금 용산이라는 특징도 있고 주변에 워낙 고급 주택가가 많이 있고 미래의 그 개발 여력들이 많다 보니까 시세 상승은 조금 계속 될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뭐 평당 한 8,000에서 뭐 9,000대까지도 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서 그 분양가도 저렴하지만 추후 시세 상승 여력도 좋다. 라는 부분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는 당첨만 되시면 뭐 시세 차익은 제가 보기엔 그 상당히 많이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특히 이 두 개 단지를 말씀드렸어요. 가장 추천하는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 더샵 오프스 21 신반포 재건축인데 세대수가 일단 적고요. 단지가 좀 작습니다. 한강뷰인 건 맞아요. 그냥저냥 그 정도 수준이다. 물론 분양가는 뭐 비싸지 않아요. 6,500이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지금 뭐 원베일리 같은 경우 뭐 1억 2천까지도 부르긴 한데 원베일리하고 그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 신반포나 그 잠원동 주변에 메이플자이나 이런 게 지금 한 1억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거두실 수 있긴 하지만 투자 매력도가 아주 높은 단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워낙 세대수가 적어요. 시세 차익은 거둘 수 있지만 장기로 보유하면서 추천할 만한 단지의 규모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분양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르엘 지금 방배동이 지금 원펠라도 그렇지만 여기도 지금 세대수는 많지 않아요. 분양가가 좀 비쌉니다. 방배동이 지금 전체적으로 6,800, 6,500 이런데 주변 시세를 감안한다고 하면 크게 지금 방배동 쪽은 뭐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환영할 만한 거지만 투자 매력도 특히 시세 차이 이런 부분에서 기대하기는 다른 단지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고 매력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포동 레미안 트리니원, 반포 DH 클래스. 뭐 두 개 단지 둘 다 좋습니다. 트리니원보다는 그 DH 클래스가 아무래도 한강변이죠. 3주구하고 1, 2, 4주하고 나눠서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시공사도 달라요. 저기 이제 삼성물산이고 여기는 이제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물론 세대수 뭐 이런 거 다 감안하고 분양가 뭐 DH 클래스가 조금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DH 클래스를 꼽습니다. 반포동의 대장입니다. 아리팍이 그 대장을 했다가 원베일리가 준공하고 나서 원베일리가 지금 대장입니다. 얘가 준공을 하고 나면 원베일리 대장도 좀 뺏어오지 않겠나. 저는 반포동의 대장은 DH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당첨만 된다고 하면 지금 원베일리 시세 평당 1.2억 뭐 1.5까지도 갈 수 있죠. 반포동 가면 뭐 2억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둘째 치고 당첨만 된다고 하면 뭐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프라이빗한 내 주거 공간도 확보하면서 그 자긍심도 높이실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해서 여기는 뭐 그 자격만 되신다고 하시면 일단 청약은 해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금 사정이나 이런 걸 보시는데 그 시점이 조금 다르니까 일단 먼저 하는 단지에 청약해보고 뭐 어디 달지 모르니까 둘 다 청약해보고 당첨만 되면 둘 다 괜찮습니다. 뭐 시세 차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고 25년 로또 청약단지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순위를 매긴다. 1등, 2등 레미안 트리니언입니다. 잠실 리엘 여기도 2등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세아 아파트 그냥 공동 2등으로 할까요? 네, 요 정도가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올해 그 25년 롯데 진정한 로또 청약단지는 이 정도 단지가 로또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자금을 보셔야 돼요. 잠실 리엘 같은 경우는 반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꼭 노려볼 만한 단지다. 왜? 한 18억, 19억 정도 들어가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25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6, 7억. 그래서 한 현금으로 들고 계실 때는 꽤
들고 계셔야 돼요. 계약금 20%뭐 해서 한 7억 정도, 7, 8억 정도는 계약 당시에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 DH 클래스가 당첨만 된다고 하면 우리 흔한 말로 땡볕을 내라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만 되시면 좋겠죠. 그 로또 청약단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성공적인 투자도 하시고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행운과 기회를 함께 가지시기를 제가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물투자 비밀로또 개정판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건물투자 또 열풍이 있었죠. 이제는 조금 뒤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는 초심으로 좀 돌아가보자 라는 취지로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좀 다시 한번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건물투자 비밀노트 많이 구매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